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이구루입니다. 난시에 대해서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시가 왜 중요하냐면 거만사이게 하는 핵심적인 것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시력교정 수술, 라식, 라생, 스마일 라식, 렌즈 삽입술 이런 거를 해도 난시 교정까지는 정확하게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난시가 마이너스 125, 마이너스 150 이렇게 있었다고 해보자고요. 수술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075나 마이너스 050 정도로 줄어들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제로가 완전히 될 수는 없습니다.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오셨는데 난시가 100 그리고 075 이 정도였는데 난시 각도는 50도, 130도 이게 075, 025 정도로 줄어들었지만 축은 50도, 130도로 그대로 있으면서 거의 다 이렇습니다. 피드백이 저희에게 오잖아요. 손쉽게 안경원에 와서 안경 맞출 때 아니면 자기 가족 중에 누가 안경 맞출 때, 친구 중에 누가 안경 맞출 때 검사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얼마나 나오는지 나한 검사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가볍게 해드릴 수 있죠. 그렇게 할 때 보면 난시는 다 있어요. 난시 교정을 정말 잘 하는 것, 거만사가 그게 거만사를 도태되지 않게 만들어준 핵심적인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난시 검사를 정말 깊이 있게 철학을 가지고 해야 된다. 난시가 뭔지 정확하게 그림을 그리고 있어야 되겠죠. 머릿속에. 난시가 조금 개념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전초선이 어떻고 후초선이 어떻고 등가 구면 굴절력이 어떻고 최적 구면 도수가 어떻고 이런 개념들이 복잡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난시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들어가야 된다. 안경사들을 위해서 영상을 찍는 게 아닙니다. 저는 감히 안경사들을 위해서 영상을 찍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제 실력이 뭐라고 교수도 아니고 저는 어디까지나 이 영상을 제 고객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찍는 겁니다. 일반 대중을 상대로 찍는 것이죠. 가끔 어떤 댓글에 설명이 어렵습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물론 전문적인 내용이 깊이 들어가니까 일반 대중이 보셔도 설명이 어렵다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혹시나 안경사들 중에 보시다가 질문을 하는 게 아닐까, 어렵다, 좀 설명을 쉽게 해줄 수 있지 않느냐. 일반 대중에게 하는 거니까 두리뭉실하게 저는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설명을 더 디테일하게 잘해라 이런 뜻으로 쓰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디까지나 제 이 영상들은 일반 대중, 안경인들을 위해서 제 고객에게 설명하듯이 설명을 하는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굳이 안경사분들은 제 영상들을 안 보시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제 지식이 알미 짧으니까. 혹시나 구독해 주신 분이 안경사들 중에 계시다면 구독 취소해 주셔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 싶습니다. 자, 난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쉽게 두리뭉실하게, 어떤 사람은 제일 안 좋은 벌레가 대충이다 라고 말했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대충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대충 할 수 있어야 시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충 할 수 있어야 가볍게 생각을 해야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충 하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비유적으로 대충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난시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준비한 소품이 이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세계 1등이 되고 싶지 않다고, 세계 최고가 되고 싶습니다. 2등이 없으면 세계 최고가 되겠죠. 그거는 다른 말로 세계 유일한 사람이 되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등이 되려고 하지 말고 유일한 사람이 되려고 하라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계란을 가지고 난시를 설명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계란을 가지고 난시 설명한 사람은 없었으니까 세계 유일하니까 제가 이 컨셉으로는 제가 세계 최고다. 이게 각막입니다. 각막이 지난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완벽한 구면이라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난시가 없는 거예요. 구면 도수만 넣으면 되는 거다라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각막이 생겼다면 난시 안경이 필요 없는 것이죠. 근데 각막이 이렇게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그때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난시 도수 검사가. 이게 바로 토릭면이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손이 부분 이런 게 토릭면이라고. 이거하고 가장 닮은 게 자연계에서 계란이죠. 각막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강주경선이고 이게 약주경선입니다. 이 계란의 공률을 한번 재볼까요? 얼마입니까? 13이네요. 90도 돌려서 얼마입니까? 16입니다. 13과 16. 강주경선의 공률과 약주경선의 공률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는가? 여기를 통해서 빛이 들어가는 것이죠. 빛이 들어가면 이 수직 방향, 강주경선이죠. 지금 이 수직 방향으로 들어간 빛은 많이 꺾이니까 이쯤에 초점이 맺힌다는 것이죠. 약주경선으로 들어간 빛은 뒤에 초점이 맺힌다는 것이죠. 덜 꺾이니까. 굴절이 지금 중요한, 빛이 꺾인다, 꺾이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각막을 통해서 이 난시는 뭐를 만드느냐, 완전
완전 구라고 하면 공을 만들 텐데 아주 작은 공이 뭐라고 했죠? 점이라고 했죠. 완전 구면이라면 점을 만들 텐데 점도 하나의 3차원의 덩어리일 수 있겠죠. 2차원을 통해서 3차원의 덩어리를 입체를 만드는데 토리면을 가진 이 각막은 어떤 형의 입체를 만드느냐, 점을 만들긴 만드는데 틀어진 점을 만든다라는 얘기죠. 어떤 점을 만드느냐, 바로 이런 점을 만든다라는 얘기입니다. 계란 껍데기가 계란을 만드는 것이죠. 간단한 이치 아닙니까? 제가 대충 비유를 들어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시죠? 우리가 깨달으려면 대충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고요. 그래야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다. 그림을 그릴 수 없으면 안 된다. 직관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저는 수학을 포기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수학은 어떻게 공부를 했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 자녀들은 그렇게 공부를 시킬 건데 그림을 그려야 돼요. 왜 수학에서 도형 같은 거 이런 걸 공부를 했습니까? 그게 어떤 그림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이 각도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된다 이런 걸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계산만 주구장창 하는 게 아니라 더하기 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입체적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넘어갈 수 있어야, 그러면서 직관적으로 수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직관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란 껍데기가 계란을 만든다, 계란의 점을 만든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 있는 눈도 있겠죠. 이렇게 되어 있는 눈도 있습니다, 당연히. 근데 보통 이렇게 되어 있는 눈이 많아요. 이렇게 될까요? 아닙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점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선이 전초선이 되겠죠. 이 뒤에 있는 것, 이게 후초선이 됩니다. 그런데 전초선은 수평 방향으로 맺히고 후초선은 수직 방향으로 맺힙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하나의 이런 어떤 형태가, 무형의 형태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공간에. 이걸 직관적으로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잘 보십시오. 강주경선으로 빛이 들어가요. 여기 강주경선으로 들어가지만 이 옆에 경선들로도 빛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들어가면 그 빛이 결상이 되는데 앞으로 수평 방향으로 맺힌다는 거죠. 수직 방향인데 어떻게 수평 방향으로 맺히지? 이걸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총을 쐈어요. 빛이 총이라고 치고 총을 쐈는데 이렇게 갔는데 이게 꺾여져요. 어떤 장치가 돼 있어. 총알이 왔는데 확 꺾인단 말입니다. 총을 쐈는데 확 꺾여가지고 요 앞에 박히는 거죠. 그런 총알들이 요 경선에서도 들어가고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다다다다다다다 총이 들어가는데 꽂히는 게 여기에 다다다다다다 꽂힌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런 형태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입체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주로 논해야 되는 거는 주된 경선을 말하는 거니까 이 주된 경선에서 나오는 어떤 결과물은 초선이 되는데 그게 전초선, 후초선이라는 것이죠. 앞에 있다고 해서 전초선, 뒤에 있다고 해서 후초선입니다. 그런데 전초선이 있고 후초선이 있으면 선이 아니라 어쨌든 어떤 입체가 만들어지는데 그게 이 달걀의 형태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난시가 심해요. 난시가 심하다는 것은 이게 이렇게 손의 모양 아닙니까? 그런데 손이 이 정도 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많이 이렇게 굽은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러면 강주경선이 엄청나게 곡률이 커지겠죠. 이렇게 되면 전초선이 엄청나게 앞에 맺히고 후초선은 뒤에 맺히겠죠. 이 간격이 더 커지겠죠. 그러면 이 달걀 크기가 아니라 비유적으로 말해서 타조알 크기가 될 거 아닙니까? 타조알 크기의 형태가 만들어진다 라고 한다면 이것은 난시가 심한 겁니다. 난시 뭐 400, 300 이런 사람들은 타조알 크기인 거죠, 비유적으로. 그런데 난시가 뭐 025, 050 이러면 메추리알 정도. 그 다음에 보통 난시 100,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플러스 200에 마이너스 100인 그런 어르신 같은 경우는 달걀 크기 이 정도 된다는 얘기죠. 시력 검사를 할 때는 근시안인데 근시안 플러스 난시가 있으신 분들은 이게 이렇게 앞에 맺히는 겁니다. 망막은 여기 뒤에 있고요. 여기에 망막이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원시안이면서 난시가 있으신 분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망막이고 이렇게 요 선이 망막입니다. 지금 망막에 딱 붙어 있어요. 이렇게 단난시, 근시성 단성 난시가 되겠죠. 이거는 원시성 단성 난시가 되겠죠. 이게 지금 망막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은 근시성 복성 난시겠죠. 복난시라고도 합니다. 이거는 원시성 복성 난시겠죠. 이게 딱 걸리는 거 혼합 난시라고 합니다. 잡난시라고도, 잡성 난시라고도 하고 보통 혼합 난시라고 합니다. 복성 난시인 경우는 일단 구면 렌즈로 여기까지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난시 정밀 검사, 정록 검사를 하면서 달걀의 크기가 정확하게 얼마인가를 보면서 어느 정도로 난시 도수를 어떤 축의 방향으로
정도로 넣어야 되겠다라는 검사를 하는 겁니다. 결론은 뭐냐면 이 달걀 크기를 점의 형태로 만드는 것이죠. 이렇게 점이 되게끔 이 각막 앞에 난시 렌즈를 이렇게 덮어가지고 점이 되게 만들어주는 이치다라는 얘기입니다. 타조알 크기면 난시 도수를 많이 넣어야 되겠네? 라는 것이죠. 만시 도수를 많이 넣어가지고 점이 되게 만들어준다라는 얘기죠. 계란의 부피를 줄인다. 거품을 빼가지고 이 바람을 빼가지고 점이 되게 축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토릭 렌즈다라는 것입니다. 난시 검사를 할 때 근시성 복성 난시일 경우에 이거를 여기로 보내주는 겁니다. 더 이상 보내지지 않을 때, 더 이상 근시 도수를 올려도 더 선명해지지 않는 정도, 그 정도가 VBS라고 합니다. Best Vision Sphere라고 해가지고요, 최상의 도수를 끌어낼 수 있는 최적 구면 도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원시는 어떻게 하느냐? 이걸 땡겨 와야 돼요. 원시는 일단 최대한 땡겨 와야 됩니다. 땡겨 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운무법을 하는 거죠. 플러스 200을 넣어야 되는 어르신 같은 경우도 플러스 300을 더 추가해가지고 플러스 500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선을 완전히 넘어서는 거죠. 완전히 땡겨 오면은 지금 수정체와 각막의 도수가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 300을 더하면 이렇게 땡겨 와지는 거 아닙니까? 그 상태에서 도수를 한 단계씩 빼는 거죠. 플러스 500이 된 상황에서 플러스 475, 플러스 450, 플러스 425, 플러스 400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VBS, 최적 구면 도수를 찾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 하면 갈 수 있으면 이 정도까지 간다. 정록이 균형을 맞추는 이 상태까지 간다는 것이죠. 그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갈 때 방사선 시표라고 해서요, 시계 시표처럼 이렇게 쳐져 있는 시표가 있습니다. 이런 시표를 보여주죠. 이 망막에 이게 근접하면 망막에 가까운 것을 선명하다고 인식하는 거거든요. 수평 방향이 선명하다고 인식을 할까요? 수직 방향이 선명하다고 인식을 할까요? 이런 상태지 않습니까? 당연히 수직 방향이죠. 후초선이 수직 방향이 선명하다고 나오는 것입니다. 일단 땡겨야 돼요. 땡긴 다음에 도수를 빼가는데 근시인 사람은 마이너스 200, 마이너스 225, 마이너스 250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원시인 사람은 플러스 500, 플러스 475, 플러스 450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도수를 올려간다고 표현을 하는 거가 맞습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은 최초로 수직이 선명하다라고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 지금 후초선이 수직이니까 직난시네. 후초선이 서 있을 때, 후초선이 서 있는다는 말은 각막의 강주경선이 수직이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걸 직난시라고 한다고 했죠. 이 사람은 직난시다. 그렇다면 축이 지금 180도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것이죠. 180도로 축을 맞춰놓고 이제 정밀 교정을 하기 시작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린더에서 실린더의 축은 어디입니까? 이게 회전축이 여기지 않습니까? 여기 축이라는 것은 이 방향인 거죠. 180도 수평 방향으로 축이 지금 형성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돼 있다면 계란이 서 있지 않습니까? 계란을 세울 수 있습니까? 콜럼버스가 계란 세워봐라 했을 때 끝을 살짝 깨가지고 세웠다는 일화가 있죠. 계란이 세우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도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도난시라고 하죠. 후초선이 수평 방향이 선명하다 나오면 축은 90도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약주경선에 맞춰서 축은 90도로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입체적으로 그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